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름이 두렵다. 냉방비 폭탄 터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요 며칠 불볕더위였죠. 올 여름은 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제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올랐는데 올여름 에어컨 좀 넉넉히 틀었다가는 냉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이 도대체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제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내는 그 전기요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드디어 올렸죠.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 또 연기하고 연기하다 드디어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인상폭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해봤는데 4인 가구가 우리나라 평균 한 월에서 330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8원이 오르게 되면 기존에 내는 돈보다 한 3,000원 정도가 더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한 63,500원 정도 냈던 게 한 66,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네네. 우리나라 가정용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좀 확대를 해줬는데도 이 300킬로와트하고 450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버티면 괜찮겠지만 이제 만에 하나 여름에 450킬로와트를 더 쓰게 될 경우는 6만 원대가 아니라 9만 원대 이상의 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 네. 예를 들어서 뭐 PC방 같은 데는 제 사장님 인터뷰하는 거 언론에서 보니까 비 온나 이럴 때 에어컨 잘 안 틀면 손님이 안 온대요. 꿉꿉하면 안 오니까. 네, 특히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올 여름 네. 기상청은 좀 더 보자고 하지만 뭐 7월에 비 안 오는 날이 이틀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습기도 틀어야 되겠죠. 에어컨 냉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폭탄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과장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좀 안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실제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리는 이제 배경이 한전 적자가 너무 커서 안 올릴 수가 없다. 이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이해는 되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하길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전력이 어떤 식의 이제 경영 구조를, 영업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네네. 한전은 일단 민간의 전력 발전사들한테 전력을 사와서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팔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 단가, 판매 단가라는 것은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단가죠. 이게 165원인데 보통은 사온 것보다 마진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파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전은 팔 때 오히려 지금 요금을 계속 안 올리면서 싸게 팔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 때마다 킬로와트 시당 18원, 거의 20원대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서 파는 거였군요. 한전이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사오는 쪽에서는 일단 제값을 받겠죠. 네네. 거기도 이제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네. 한계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최근까지의 인상안을 좀 보면 네. 야, 그럼 좀 숨통 트인 것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음. 자, 볼까요?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원 올렸었고요. 이번에도 저도 한 10원대는 인상 올릴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8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올 한 해 한전 또 산자부가 예상하고 있는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전체 한 50원은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올린 것은 한 20원 정도니까 아직도 추가 인상을 할 폭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원 넘게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된다. 네. 이제 좀 경영 개선이 된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한전이 과연 저 2조 6천억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1년하고 1분기까지의 경영 적자 이 흐름을 좀 보면 네. 작년 한 해에 쌓였던 적자가 거의 38조. 와. 근데 벌써 올 1분기에 6조가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만 합쳐서 이미 한전이 지게 됐던 적자가 44조, 40조 원이 훌쩍 넘게 되니까 이번 8원 인상으로 좀 숨통 트였다라는 말이
글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뭐 건물도 팔겠다, 그리고 뭐 인원도 감축해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자구안도 내놓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는 뭐 손실 많이 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구안 내용을 좀 보고 네. 자구안에 담긴 의미까지도 살펴보게 될 텐데 네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한전이 자구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자산 매각입니다. 뭐 여의도에 있었던 남서울본부 빌딩을 비롯해서 이제 사옥들이 있는데 이걸 매각하거나 또 임대를 해서 한 2026년까지 최대한 좀 절약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왜 성과급 하느냐 저런 적자에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위직에 대해서는 아예 성과급을 안 받겠다. 아. 또 뭐 상승폭을 반납하겠다라는 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역시 구조 조정입니다. 인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함께 나왔고 이제 네 번째가 이런저런 경영에 있어서의 새어나가는 비용을 이제 절약한다라는 이제 비용 절감 등등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으로 과연 네. 이제 뭐 한전은 25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여기 25조 이걸로 절약할 수 있는 게?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은 돼 봐야 되는 거다. 저 건물도 매각이 좀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싼 가격에 또 임대도 임대료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저기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한전공대 이슈가 아,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지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 이상이 잡혀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한 뭐 800억 정도 출연했고 이걸 해마다 해야 되니까 과연 이 한전공대를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전공대 이슈까지도 좀 남아 있는데 이번에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실질적으로 저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때 국민들에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너네는 절약 안 하면서 그렇습니다. 요금만 올리냐? 예. 이 소리 안 들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올리기 전에 자신들에 대한 쇄신들을 먼저 나왔던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언급하시면 한전공대 이제 개교 1년 간 넘었는데 네,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전기는 공공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계속 원가보다 싸게 팔고 뭐 이런 게 조금 가능한 거 아니야? 네. 좀 공공재니까 약간 네. 생각 들거든요. 저도 이제 한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맞는 질문, 지적이 공기업 아니냐 한국전력은 네네. 하고 공기업이 왜 있느냐, 공기업이 있는 목적이 뭐냐. 좀 손해 보면서 하는 맞습니다. 거 아니야? 이건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지금의 한전은 상황은 그래 어느 정도 손해 보면서 운영하는 거야, 경영하는 거야라는 상황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앞서 최근 2년간 나왔던 그런 누적 적자뿐만이 아니라 한전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서 이 채권,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요. 한전채. 예, 아하. 채권을 발행해야 이제 그 돈으로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한도를 원래는 자본금과 적립금 대비 2배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의회에서 이거를 다 6배까지도 올려줬거든요. 네. 그 한도가 전체 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104조예요. 이 이상을 이 한도가 차면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도의 74%가 차버리는 상황. 아하. 그러니까 그래 공기업은 적자 좀 봐야 되는 그 상황을 완전히 넘어가는 네. 이제는 뭐 세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채권 한도가 차니까 요즘의 한전은 CP 기업 어음까지 발행을 하면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버텨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업 어음이란 게 뭐 일반 중소기업 같은 맞습니다. 이제 어음 발행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전이 어음 발행을 하고 채권 발행을 하는 부수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자본 조달 시장을 왜곡시키죠. 왜냐하면 한전뿐만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회사들은 저마다 우리도 회사채 발행할래, 우리도 기업어음 발행할래 해서 돈을 좀 끌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한전은 망하지 않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 빌려줄 사람도 딴 데보다는 한전한테만 그렇죠.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싹쓸이하게 되는 이제 블랙홀의 그런 또 왜곡도 있고 아하. 결국 저기 한도까지 다 차도록 경영 정상화가 안 나온다. 그러면 돌아 국민 세금을 넣어서 저걸 메워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료에서 좀 싸네 했던 그 효과가
다시 세금으로 가서 줘버리면은 이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사정도 함께 존재합니다.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빨리 요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상황을. 자, 그럼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될까요? 중장기적인 해법이 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일단 저것을 국민 여론, 국민 소통,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야 될 때 못 올리면서 이런 왜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독립적인 요금 결정 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뭐 기타 부수적으로 SMP라고 전력 도매 단가 상한제 등이 있는데 뭐 이야기가 좀 깁니다. 이거를 또 한전이 지원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전기요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